된 전통시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지금 대를 이어서 하지만 손님분들도 대를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달에 10만 개 정도 나가니까 2,666개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도안. 도안 알지? 저도 이제 좀 화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은 한 분이세요? 아니요, 큰애는 학교를 일찍 갔어요. 둘째는 이제 유치원. 아, 유치원생이에요? 네, 키가 커가지고 아.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것 같다. 저도 한 3학년 이렇게 봤는데. 진짜요? 네. 민망한데요? 아, 직장 다닐 때도 비즈니스 매너로 기본적인 또 화장은 자주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맨날 응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갖춰진 얼굴이 네. 필요했었다. 은행이라면 뭐 저희가 알만한 그런 은행이었나요?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한때는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에 있었었고 외환을 담당하는 은행. 네네. 지금도 이제 또 같은 바뀌었잖아, 이름이. 네, 또 합병이 돼서 하나된 마음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끝났습니까? 네. 아. 남편분이랑도 같이 일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만두 가게를 이제 육거리 전통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거의 이제 100년 된 전통 시장인데요. 육거리 소문장 만두 시작을 하면서 한식 뷔페를 좀 소박하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육거리 소문장 만두, 2층에는 30인미 한식 뷔페. 그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 뷰가 상당하네요. 이사 온 지 한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네. 남편분도 만두가게에 함께 합류하셨다고. 혹시 어떤 쪽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와서 금융그룹 생명을 들어갔고 삼성에서 2, 3년은 스텝하고 지점장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분도 이름 있는 은행에서 다니셨고 남편분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두 분 다 엘리트 출신이시네요. 엘리트는 아니고 학업이 좀 늦어서 24살에 학교를 다시 가고 입사도 좀 늦었지만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고 열심히 이렇게 사업도 늦었지만 또 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 우리 아기. 그리고 보세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아, 영어를 잘 쓰네요. 영어 잘 쓰죠. 7살임에도 그러고 빨리 잘했어 이거 갖다 놔 아빠 좀 촬영도 좀 하고 올게. 회사에 있을 때 그 뭐 급여 이런 것들을 떠나서 660개 점포 중에서 거의 항상 3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 나와서 왜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했던 것처럼 열정을 다해서 하면 이 사업도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열심히 했을 때 결국엔 보상이 오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네. 머리를 써서 열심히 해야 돼요. 머리를- 사업가적 마인드는 점포 5개를 내서 1,000만 원씩 5천만 원을 버는데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하고 있는 거와 내가 혼자 열심히 한 점포에서 5천만 원을 몸으로 뛰어서 버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몸으로 뛰지는 않지만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게 진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고로 들어오고. 그래 끝났잖아 가기 전까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제가 충북대를 다녔었는데 충북대에 놀러 오셔가지고 제가 호프집에서 이렇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드려서 이렇게 근데 그게 제 생애 첫 헌팅이었어요. 아, 네. 원래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가 첫 여자였어요. 그런 일을 뭐 아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 호프집에서 가장 외모가 빛나셨던 분이셨네요. 모르겠어요. 가시는 건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자차를 타고 100년 만에 세차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가 청주 시내예요? 여기는 시내는 아닌데요. 아. 저희가 지금 가는 시장이 그 근처가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청주 시내예요. 그러면 거기 상호가 정확히 육거리 소문난 만두예요. 뭔가 창업하게 된 계기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시장 앞에 있는 지점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은행원이 주말에도 출근을 하나요? 아파트가 올라가면 지금은 다 전자로 서명을 하지만 그때는 다 뭐 모델하우스에 가서 대출 서류를 받고 또 주말에 서류 좀 정리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식이나 간식 같은 거를 자주 먹었었는데 이 만두 맛집이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저희 남편한테 들었어요. 갔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만두가. 그래서 저도 단골이 돼가지고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거기 이제 그 집 아드님께서 저희 또 은행에 오셔가지고 또 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속사정을 들어보니 뭐 자녀분들도 따로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일로 너무너무 잘 되시고 시장에 뭐 찾아오신 손님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는 누군가 꼭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아쉬웠는데 그거를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또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랬었어요. 왜냐면 인연이 또 되려고 하다 보니 남편 할머님의 사촌 동생분이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됐죠. 저희를 믿고 정말 자식 같던 브랜드를 저희한테 주셨었고 저희도 이제 만두 제조 기법을 승계를 받으면서 이 레시피를 잘 보존을 해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육거리 소문난 만두의 3대의 역사가 시작이 됐었어요. 몇 년 정도 운영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기존의 일대 사장님께서는 그냥 뭐 노포에서 생계를 꾸리시려고 만두를 빚어서 팔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런 이제 만두가 입소문이 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아드님이셨던 이대 사장님께서 육거리에서 털을 잡기 시작하신 거예요. 육거리 시장에서만 거의 37, 8년 정도. 육거리에 거의 한평생 계셨던 분들이세요. 제가 그렇게 되겠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브랜드를 부담감이 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또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나? 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서 1년 정도 고민을 했었었는데 다른 만두 가게들과 여기는 다르다. 분명하게 차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차별화를 극대화를 하면 승산이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 가서 엄마 손을 잡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실 추억적인 향수는 이미 지나가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통시장의 미래상은 문화를 소비하러 가는 곳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 이 브랜드가 망하지 않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계속 만두를 싸서 팔고 만두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왔네요. 육거리 종합시장. 네. 여기가 저희 육거리 소문난 만두. 안녕하세요. 가게 위치가 딱 중앙에 코너에 위치해 있네요. 원래는 옛날에 먹거리 골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진짜 10평 남짓한 데 있었어요. 여기로 이전을 해오면서 주변이 또 많이 생기고 많이 살아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리 부장님과 우리 저기 중분 아가씨 공주님. 여기 와. 안녕하세요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주님이랑 셋이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 육거리에서 20년 넘게 계셨어요. 그 전대 사장님 때부터 쭉 일하셨었고 진짜 매일 아침마다 생산을 해요. 이대 사장님 때도 이렇게 판매를 하던 거여서 저희가 이런 것들 끝까지 좀 이어나가야겠다. 옛날에 육거리 소문난 만두 그런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오시거든요. 만두도 먹으면서 뭐 고로케도 먹고 꽈배기도 먹고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 또 자녀 손을 잡고 오셔서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대를 이어서 하지만 손님분들도 대를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런 식으로. 공시민 이벤트 저희가 만두피를 내려고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네요. 여기가 저희 이제 편집 뷔페. 열심히 또 도시락 배달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3층이 원래 주거 공간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바꿨어요. 여기 이제 복도가 원래는 용도 변경을 해도 허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저희가 헤리티지 기획 전시관으로 바꾸고 육거리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아, 이렇게 사진이랑 옆에 설명이랑 해가지고.
오. 이제 원래 그 저희 이대 사장님. 아, 이제 사장님. 네. 이제 여기는 그 저희 옷창 휴게소.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일에 제가 좀 앞장서서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네. 그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만두집 하겠다고 막 만두 빚고 배울 때 이렇게 네. 커질 줄 아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수제만두로 빚은 것을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맛있게 먹었다는 후기가 달리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내 목표는 해외 수출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수출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태국까지 확장될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 확실히 여기 시장 중앙이다 네. 보니까 지금 밖에서 무슨 밖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밖에서 저기 과일 마셨다고. 네네. 저는 좀 싸움 난 줄 알고. 되게 좋잖아요. 그냥 사람 사는 것 같고. 남편분도 출근하셨네요? 네네네. 사무실은 따로 쓰시는 거예요? 서로 해야 될 일들이 또 각자 파트가 달라가지고 처음에 아내분이 창업하실 때 이렇게 커질 줄 아셨어요? 예상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플로어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든다는 거는 그렇게 끝날 거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여기까지 지금 온 게 진짜 빠르게 진행됐죠. 어떻게 보면 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회사도 그렇고 장사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점장 할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긍정, 열정, 온정을 얘기합니다. 긍정,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온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만 주위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정까지 갖추고 있으면 성공도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손해본 듯이 좀 살아라. 손님들한테도 열정, 긍정을 다하고 손님들이 기분이 나쁘면 절대 돈을 받지 마라.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는 제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걸 또 드려라. 하나의 블랙 컨슈머가 100명의 블랙 컨슈머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런 분이 있으면 정중히 가서 사과드리고 무조건 뭐든 해드려라. 네이버에 댓글을 보면 직원이 친절해요가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CS 교육을 제가 많이 했고 보험 회사의 CS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원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CS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CS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배달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자필 편지를 써서 소문난 만두 사장인데 고객님이 말씀 너무 잘고 하는데 이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 참 우리 직원들을 월급 주고 이런 매출 떨어지기 너무 힘들다. 마음을 예쁘게 써주셔서 수정 부탁드린다고 하고서 자필 편지와 근보자기에 쓴 시장에서 파는 과일을 갖고 집 앞에 딱 놓고 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그 댓글이 없어집니다. 너무 고맙다. 뭐 단순히 그분한테 어떻게든 뭐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필 편지를 써서 근보자기에 제일 맛있는 과일을 싸서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소를 볼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블랙 컨슈머를 대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고객님이 화낸 이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웬만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시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게. 진짜 오랜만이구나. 우리 사장님은 대표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하세요? 여기 두 아가씨들이 립서비스가 참 좋아. 사실이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거리 소문난 만두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조중분 여사님 그리고 김옥희 박옥희 여사님도 만두 경력만 30년 넘지 않았어요? 네, 많이 올리는. 왕만두는 다들 이렇게 수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제 만두 피를 이제 뭐 납품도 하고 있어요. 수제 만두가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만두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시장 안에 있는 저희도 시설이 있거든요. 헬스업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화된 만두가 나와서 그거를 수출도 하고 다른 데 이제 B2B 유통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이 만두는 좀 매워 보이는데 이건 무슨 만두예요? 김치 왕만두? 저는 그냥 김치 만두가 원래 매워요.
기본이 맵고 덜 매운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 김치만두예요. 아. 근데 진짜 30년 경력이 맞으신 게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예쁘고 일정하게 만드시는지. 진짜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중량까지 거의 일정하세요. 사실 손저울. 그러면 이렇게 만두가 판매되는 게 한 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거예요? 1억 5천, 1억 8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와. 수요일, 일요일, 금요일은요 줄을 서야 밥을 먹어요. 아. 네, 이렇게 바빠요. 기본적으로 줄을 서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가. 사실 원래 만두가 겨울이 시즌이에요. 그쵸. 여름에는 잘 좀 안 찾으시죠. 예.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사실은 많이 오시는 게 만두뿐만 아니라 가족들 즐기실 수 있게 돈가스나 뭐 냉면, 칼국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에도 저희는 많이 오세요. 이거는 고기 만두인가요? 이거는 갈비 만두예요. 갈비 만두인데요. 먹었을 때 진짜 고기 먹는 기분이 나요. 되게 인기가 많아요. 금방 빨리 품절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 택배도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한 봉지당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되고 있는 거는 12,000원, 13,000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만두가 굉장히 또 크기도 크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곧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겠네요, 만두. 엄청 많이 찾으시죠. 예전에는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밤새도록 만두를 만들고 하느라고. 근데 이거 기억나지?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저는 이제 막 밤새서 집에 안 간 적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 영상 보시는 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드시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 만두를 그럼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할인가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좀 가능하실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한 앞에 한 일자리 정도 빼고 진짜? 기간이랑 뭐 수량 같은 거는 네. 저희가 고정 댓글이나 네. 뭐 더보기란에 네, 좀 더 네,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그러면 김치 만두예요? 이거는 아마 덜 매운 걸거나 고추김치 이거나 할 거예요. 고추김치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어. 네, 햄폭탄도 따로 있고. 가장 매운 게 햄폭탄. 아. 그 다음 덜 매운 게 고추김치. 그 다음이 이제 김치 만두. 가장 안 매운 게 덜 매운 김치 만두. 이렇게 만두 만드시면 만두가 하루에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0만 개 정도 나가니까 그거를 나눠보면 거의 이제 하루에 6,666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어제 보니까 이제 육거리 소문난 만두가 6,666개 정도? 역시 은행원 출신답게 암산이. 네. 이렇게 얼큰반반 김치떡하고 얼큰반반. 저희가 유성만두국 시킬 때도 안에 만두가 뭐 고기 만두를 넣을 수도 있고 김치 만두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손님 취향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여름이니까 냉면도 많이 찾으시거든요. 아기들 오는 테이블은 이제 돈가스도 많이 드세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 위한 그 메뉴. 근데 엄청 크네요. 성인도 되게 배부르다고 하실 정도로,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시장에서 좀 푸짐하게 먹던 그런 이제 음식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돈가스도 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태굴. 감태굴. 지금은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 얼큰 떡만두 만두가스 먹고 이거 애기 같이 먹으려고? 차량 애기 몇 살이에요? 이제 돌 지났어요. 저희 사실은 2층 40개 가려다가 여기 오게 된 건데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옛날에 전 가게에서는 한 번 정도 가봤는데 여기서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남편분 내려오셨네요? 이게 뭐냐면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대두 단백에 있는 효소를 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근데 육즙을 나게 하는 그런 식물의 원료입니다. 레그 헤모글로빈. 비건 만두가 이미 있지만 육즙이 나오는 거를 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임파서블 푸드라고 버거킹에서 비건 패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걸 개발을 해서 지금 만두 속에다가 이제 넣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약간 고운 고춧가루처럼 생겼네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육즙이 나오려면 선지가 빠진 것처럼 철분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붉게 나와가지고 또 색깔을 또 변형을 해봐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쉽지가 않네요 정말. 저희가- 메뉴 하나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네요. 네, 테스트. 남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인상 되게 좋죠. 우리 사장님이 항상 아주 싱글벙글이에요.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정다감하지. 남자 사장님 좀 생기신 거는 우락부락 어디 좀 아니 우락부락한 거 아닌데? 좀 무섭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거 이상하게 봤네. 무서운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피어나는 그 성장기에 들어선 그런 그 고등학생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항상 환한 얼굴, 화내지도 않고 또 누가 봐도 아 인상이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느껴요. 이게 더 빨갛잖아요. 진짜 빨갛네요. 김치만두예요? 아니면 아까 그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헤모글로빈 성분. 근데 육즙이 나오나요? 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촉촉하네요 얘가. 네. 근데 이제 색깔이 문제죠. 밥 먹으라고요? 네네. 아까 만두 같이 이제 네. 빚던 그 여사님들, 그분들이 그 남편분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죠. 육거리 아이돌처럼 완전 남편은 아이돌이래요. 아내분한테도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대표님보다는 남자 사장님 칭찬이 더 많았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잔소리가 진짜 많은 스타일이고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오창 휴게소인데요. 휴게소에서 촬영은 처음 해봅니다. 진짜요? 이렇게 푸드코트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육거리 소문난 만두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께 찾아주시는 브랜드이고 제가 또 분류리로 3년 연속 받은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입점 제의를 주셔가지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휴게소는 입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저희 로컬 브랜드는 사실 저희가 특이하게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점심 여기서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드시죠. 좋습니다. 어떤 거 한번 드셔보실 거예요? 저는 칼국수, 만두국 한번 네, 드셔보실래요? 좋습니다. 김치만두 너무 매우시면 반반으로 드셔도 되거든요. 좋아요. 네. 너무 시원해요. 어제 술 조금 먹어가지고 해장은 좋습니다. 이게 고기 만두죠? 네, 고기 만두예요. 어떻게 맛 괜찮으세요? 이게 네. 안에 내용물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겠네요. 그쵸. 70년대, 그러니까 일제 하단부터 내려오던 기법 그대로 무말랭이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입안에서 씹히는 게 여기 무말랭이네요, 네, 이게. 무말랭이에요. 네. 다 드셨나요? 네,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 휴게소에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진짜요?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사실은 제가 평소에 저한테 궁금했던 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래 나 이랬었었지, 내 초심이 어땠었었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초심이 뭐였나요? 맛있는 만두를 세상에 널리 알리자.
뭐예요, 이게? 육거리 만두가 세상을 구한다. 그 남편분께서도 사업 도와준다고 함께 합류를 하셨잖아요. 뭐 부부가 같이 일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함께 잘하고 계신 또 이제 남편분한테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배우자이자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열심히 서로 하자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분들 없이는 여기까지 절대 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또 직원분들한테도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밤에 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낮에는 그 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만 빛을 우리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도 직원분들 옆에서 남편보다 더 인기가 많은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촬영 마무리 할 건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육거리 소문난 만두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브랜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휴먼스토리 화이팅!